오늘은 제가 TV에서 본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몇 개의 이야기를 엮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이야기여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중국에서 결혼을 한 성야윈 그리고 성야윈 그리고 리샤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성야윈, 리샤샤. 이 부부는 이 부부의 사진이에요. 옆에가 실제 부부인데요. 인터넷상에 중국 꼬마 부부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진짜 결혼을 한 사이라고 결혼 증명서까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증명서도 조작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 초등학생들이구만, 무슨 초등학생들이 벌써 결혼을 하냐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요, 뭐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16살에도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부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성야윈, 리샤샤라는 이 부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부부의 실제 나이는요 28살입니다. 남녀 모두 28살이세요.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들입니다. 이 남녀 두 분 모두가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요. 여기서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면 일명 약간 피터팬 증후군으로 불리는, 약간 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겉은 어릴 때 모습인데 속 내장은 본 나이대로 늙어가는 증후군 병이라고 합니다. 하이랜더 증후군. 그래서 현재는 중국의 최고 동안 부부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부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까운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사는 남편 오토우 카타야마와 그리고 아내 유미 카타야마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3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부부세요. 이 남편 오토우 씨는요, 이 남편분은 이 3명의 자녀들과는 엄청 다정하게 눈도 마주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내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보는 주모. 저랬다. 무슨 저랬다. 오늘 저랬다. 정보는 주모. 저랬다. 무슨 저랬다. 오늘 저랬다. 정보는 주모.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평소 집에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고요, 굉장히 즐겁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세요, 이 남편분이. 그런데 아내와 대화할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내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또사는 먹는 주스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여주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거. 또사는 먹는 주스 뭐라고요? 주스 좀 줄까요? 대꾸를 안 뭐라고요?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남편분은요, 지금 두 가지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아내를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세요. 이 부부는요, 무려 이렇게 이 상태로 23년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이 남편분은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신 채로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 아들분이요, 일본 TV 프로그램에다 제보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끝내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실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프로그램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방송 제작진은요, 이 부부가 연애 시절에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공원으로 두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된 남편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내 옆자리에도 앉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가 23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도 안 앉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말도 안 하고 서로 떨어진 채로 침묵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남편 오토우 씨는 어렵게 23년 만에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今まで苦労かけてすまないと思ってます。 자, 子供たちがそんなに心配してるとは、ゆいには今まで苦労かけてすまないと思ってます。子供 이분이 아내에게 처음 23년 만에 처음 한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 남편분이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23년 뭐 어쨌든 아이들을 키워줘서 고마워, 고생했어요 라는 얘기를 23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남편은 왜 아내와 2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한 걸까요? 왜? 보니까 막 엄청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23년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도대체 무엇에 화가 났기에? 어떤 것에 토라졌기에? 이 남편은요, 23년 만에 자기가 아내에게 토라진 이유, 그리고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23년 동안 아내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 생각하셨을 때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내가 아이들이 최우선이 됐어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아내한테 질투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내가 아이들만 신경을 쓰니까 거기서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삐지셔가지고 2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대박이죠. 질투심을 느껴서 아내가 아이들이 1순위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질투가 느껴져서 그게 이유입니다. 실제 일본 한 가정에서 TV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에 여성분인데 부부세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8살이 된 게럿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남성분이세요. 이분은요, 2015년에 사용자가 바코드를 쉽게 인식하는, 옆에 이거 아시죠? 이거 여기 지금 빨간 색깔, 이걸 개발하신 분이시래요. 사용자가 바코드를 쉽게 인식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7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원을 받고 판매를 했다고 해요. 80억 원.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이분이 부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두 자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기로 바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해요. 이제 80억 받고 바로 세계 여행 가자. 부부는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갖고 받은 80억 원, 이거는 모두 은행에다가 맡겼고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집, 그리고 타고 다니던 차,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가구들을 다 팔아서 약 6천만 원 정도의 여행 경비를 마련했대요. 그리고 그 6천만 원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6천만 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80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80억을 든든하게 이제 은행에다 맡겨놓고 6천만 원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거겠죠. 뭔가 다 쓰고 6천만 원 다 쓰고 다시 본 나라에 들어오면 어쨌든 은행에 80억 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여튼 이 가족은 6천만 원으로 전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여행을 하기에는 4명이서 6천만 원. 1년 정도면 다 쓸 것 같은 돈이기도 해요. 전 세계 여행을 4명이서 하니까 6천만 원. 원래 이 부부는요, 이 6천만 원을 다 쓸 때까지만 약 6개월 정도 여행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6개월. 그런데 이 남편, 이 애플리케이션을 창업하고 어찌됐든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은요,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활성화를 시켰어요. 옆에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분들이 세계여행 하면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자식들이랑.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들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돈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또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6개월로 추정했던 세계여행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가족은요, 이렇게 모은 돈들을 여행 경비로 충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고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에는 7명의 사람들에게 라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돈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팔에 머물면서는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까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휴가 겸 간단하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선행과 좋은 일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행은 어느 정도 했겠다, 이제. 그리고 이 가족들은요, 이 게럿 가족은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왔었대요. 옆에가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시장 구경도 하셨고요. 삼겹살도 먹고 가셨고요. 당시 게럿 남성의 와이프분이 이 삼겹살을 집에서 매일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딱 6개월만 여행하고 오자라고 떠난 그 여행이 이제는 돈을 벌게 하는 여행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다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으로 되돌리고 있는 멋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이분들이 세계여행 하면서 거의 버킷리스트 가족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어요. 향유고래랑 이분들이 수영을 같이 한 거예요. 당연히 자식들은 아무래도 이건 힘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향유고래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수영하는 거. 본인들의 영상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거 조금 무서운 생각도 약간 드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게럿 가족의 이야기는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멋있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저야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푸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당사자들은 이 모든 결정을 하고 이뤄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튼 멋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거니까.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버킷리스트 가족, 이 게럿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에 온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